준비금에는 이제 법정준비금하고 이익준비금, 임의준비금이 있죠. 법정준비금은 법에 의해서 적립이 강제된 준비금이죠. 임의준비금은 법에 의해서 적립이 강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준비금을 말하는 거고요. 법정준비금의 적립 이렇게 해서 나오죠. 법정준비금에는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적립하는 준비금이죠. 자본준비금은 주주들이 출자한 그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적립하는 준비금이죠. 자, 얼만큼을 적립해야 되느냐? 이익준비금하고 자본준비금이 좀 달라요. 이익준비금은 이만큼을 적립해야 돼. 고해에 실제로 배당해주는 금액, 실제로 배당해주는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매년 적립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그게 이익준비금의 적립 내용 그래요. 실제로 배당하는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매년 적립해야 된다.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자,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실제로 배당하는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이에요. 배당 가능 이익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 이거 아니야. 실제로 배당하는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실제로 배당하는 금액이라 그랬는데 이익 배당은 뭘로 배당하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금전으로 배당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현물 배당을 할 수도 있어요. 금전 이외의 뭐 유가증권 등의 재산으로 배당을 하는 게 이제 현물 배당이죠. 현물 배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도 있죠. 이걸 주식 배당이라 그러죠. 금전 배당, 현물 배당, 주식 배당. 이렇게 나뉘어요. 세 가지로. 자, 그런데 이익 준비금의 적립은 금전 배당과 현물 배당하는 금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거야. 주식 배당하는 금액은 그 금액에 대해서 10분의 1 이상 이익 준비금 적립 안 해요. 그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은 무제한 적립이에요. 자본준비금 아까 뭐라 그랬죠?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적립하는 거라 그랬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뭐 주발초 이런 거 무제한 적립이에요. 그다음에 합병 분할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승계. 자, 합병 분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존속회사 있고 소멸회사가 있어요. 소멸회사에서 그동안 이익준비금을 적립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존속회사가 승계를 하면 사실 이거는 그 존속회사 입장에서는 권리 의무 일체를 출자 받으면서 소멸회사 주주들한테 주식을 발행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권리 의무 일체 중에 일부인 이 이익준비금 요거는 사실 자본잉여금이라고. 응? 그러면 소멸회사에서 적립해놨던 이익준비금은 존속회사 입장에서는 그 실질은 자본잉여금이 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돼. 자본잉여금이니까. 그런데 우리 법은 좀 특칙을 두고 있어요. 이익준비금은 이익준비금으로 승계할 수 있고 자본준비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승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칙을 두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변호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는 나올 수도 있죠. 법정준비금의 사용. 자, 아까 방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적립한 법정준비금 이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이 법정준비금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사용한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뭔가 실제로 이런 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런 돈은 없어요. 그 돈은 실제로 있는 돈이 아니야. 법정준비금이라는 건. 법정준비금이라는 거는 자본금이랑 비슷하게 법에 의해서 적립이 강제된 기준금액일 뿐이에요. 회계상의 금액일 뿐이지 실제로 은행의 법정준비금으로서 얼마 이렇게 예치돼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회계상으로만 있는 거지. 근데 이건 뭐 사용한다 이렇게 보니까 실제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자, 근데 법정준비금 어떻게 사용하느냐? 두 가지로 사용을 해요. 결손보전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본금으로 전입하거나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결손보전에 사용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손이 뭐죠? 결손이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걸 결손이라 그러죠. 근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본이 그러니까 순자산이 자본금과 법정 준비금을 합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미치지 못한 금액만큼을 결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를 설명을 하면 자본금이나 법정준비금 다 이게 다 회사에 적립해야 될 것으로 법에 의해서 강제된 기준금액이었잖아. 이만큼은 적립을 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회사가 그만큼 적립을 못하게 된 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결손금액이 된 거죠. 이 법정준비금 결손 보존에 사용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법정준비금을 그 결손 금액만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하기로 했던 기준금액 자체를 줄임으로써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킨 걸로 만드는 거지. 결손 보존 사용한다는 건 그런 의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본금의 전입.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도 있어요. 법정 준비금을 줄이면서 그 줄인 금액만큼을 자본금으로 이체할 수가 있어요. 자본금은 늘어나고 법정 준비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같은 금액만큼. 하지만 순자산은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죠. 자본금이나 법정 준비금이나 다 순자산 내에 있는 금액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본금, 법정 준비금 이렇게 되잖아. 요걸 줄이고 법정 준비금을 줄이고 요만큼 자본금을 늘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야. 그러니까 순자산 내에는 변동이 없죠. 순자산은 그대로 있는 거죠. 전입의 결정 보시죠. 전입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신주 발행이랑 똑같아요. 이사회에서 하면 원칙이고 정관의 규정을 두면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전입의 재원, 법정 준비금만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가 있어요. 임의 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정 준비금 자본금 전입하면 신주를 발행하거든. 무상 신주. 뭐 그래야 되겠지.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발행주식 수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금 이퀄 액면가 곱하기 발행주식 총수잖아. 근데 액면가는 항상 고정돼 있는 거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려면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주를 발행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발행하는 신주를 무상신주라고 불러요. 무상신주를 발행할 때는 주주들한테 보유주식수에 비례해서 발행을 해주죠. 이렇게 무상신주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임의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한다. 이거는 주식 배당에 의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 준비금만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무상신주를 발행하려면 법정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무상신주를 발행하려면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임의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무상신주를 발행하고 싶으면 주식 배당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입의 재원 그렇다. 그다음에 전입의 효과 신주를 발행하죠. 방금 얘기를 했어요. 무상신주를 발행한다. 여기서 발행가는 액면가로 한다라는 거. 전입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에 신주가 발행한다. 무상증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신주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해서 발행한다라는 거. 신주의 효력 발생 시기 요게 중요해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서는 대부분 시험에 나오면은 요게 많이 나와. 자, 아까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의 효력 발생이 언제냐? 무상신주의 효력 발생이 언제냐? 주주들이 무상신주의 주주가 되는 게 언제냐?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효력 발생 시기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효력 발생 시기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 경우와 그 결정을 주주총회에서 한 경우가 좀 달라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 경우에는 배정 기준일에 주주가 돼요. 자본금 전입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사회에서 자본금 준비금의 자본금 결정을 하면 배정 기준일을 정해요. 그래서 기준일을 정해서 2주 전에 공고를 해요. 그리고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있는 자가 무상신주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준일을 정하느냐? 이사회에서 자본금 전입에 관한 결정을 하면 주주들이 자본금 전입에 관한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죠. 이사회 내부, 회사 내부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그래서 주주가 주식을 양도했는데 그 양수인이 아직 명의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상신주를 배정받고 싶으면 빨리 명의개서 해라 라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준일을 정해놓고 2주 전에 공고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2주 자본금 전에 결정을 했으니 주식을 양수한 사람들 빨리 명의개서 하세요. 기준일 전까지. 그래야만 무상신주에 대해서 주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준일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했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때 결정 당시 이 주주가 무상신주 발행의 효력이 바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했느냐?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할 때는 자본금 전입에 관한 자본금 전입 결정을 한다는 사실을 주주가 다 알아. 어떻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할 때 2주 전에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면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잖아요. 근데 소집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해야 되죠. 회의의 목적 사항 의제 범위 내에서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의제에 뭐가 나와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한 건. 이렇게 해서 회의 여기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주들이 소집 통지서 받아보고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결정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굳이 따로 이렇게 공고하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법정 준비금의 감소. 이건 뭐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보시죠. 회사는 적립된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의 총액이, 그러니까 법정 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을 범해서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